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은 미래생명 자원 알아볼 건데요. 자, 제가 사료주, 최근에 하락한 거 금방 다시 올라올 거다. 이렇게 말씀드렸었죠.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이거 지금 자리보다 더 오를 수 있어요. 자, 지금 자리보다 더 올라서 10,000원 부근까지 갈 수도 있고, 이 이상도 갈 수 있어요. 그런데 결국, 자, 쭉 내려올 거예요. 이번 연도 안에. 그리고 사실 이 10,000원이라는 가격은 넘기기 힘들 거예요. 자, 이때도 보시면 이때도 10,000원 돌파 실패하고 주가 쭉 내려왔죠. 이 10,000원 부근에서 심리적 저항선도 생기고, 자,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슈가 너무 강해요. 이때 전쟁 터져서 올랐죠. 지금의 재료만으로는 이때 전쟁, 자, 이때만큼의 큰 상승이 나오긴 힘들다고 보는 거죠. 자, 그렇다는 뜻은 이 미래생명 자원, 자, 한 번에 상한가를 말아버려서 이 10,000원을 넘어간다면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은 거고, 뭐 애매하게 조금씩 올라간다 하시면 이 10,000원 전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자세한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요. 제가 영상 속에서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. 그게 주가 조작하는 것이 뭐겠어요. 그러니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,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드린다는 거고요. 자, 미래생명 자원, 이 사료 곡물 관련주. 자, 이 사료 곡물 관련주고 22년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엄청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죠.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전쟁 오래 안 가겠지. 자, 전쟁 금방 끝나겠지. 이런 생각들로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들이나 고점에서 매도 처리하고 빠지면서, 자, 단기 이슈 빠지면서 주가도 자연스럽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죠. 자,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? 생각보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. 주가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. 자, 최근까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? 전쟁이 터지기 전 가격까지 내려왔었어요. 자, 그리고 나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어요. 이건 분명히 이때만큼은 아니더라도, 자, 위든 아래든 한 번 더 움직이기 위한 시그널인 거예요. 오히려 이 전쟁이 터졌을 때보다도 이 높은 거래량이 나왔던 적도 있죠. 자, 영상 속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,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미래생명 자원, 자, 보시다시피 상승 중에 있죠. 강한 상승 중에 있어요. 이 미래생명 자원이 아니더라도 뭐 한일사료, 고려산업, 한탑, 이런 애들 전부 다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렇다는 뜻은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이 미래생명 자원 단일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료주, 자, 곡물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중인 거예요. 그 중에서 이 미래생명 자원이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등락이 가장 강한 거고요. 자, 그런 말이 있죠.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해라. 물릴 때 물리더라도 대장주에서 물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. 지금 사료주, 자, 곡물주에서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 한일사료,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정도가 있죠. 그래서 이 사료주가 왜 최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,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, 뭐 때문이에요? 바로 러시아, 우크라이나 때문이죠. 자, 얘네가 지금 시장에서 단독적으로 이슈될 일이 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말고는 없어요. 러시아, 우크라이나가 뭘 하길래 사료주가 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시장의 관심을 왜 이렇게 받는 거야? 자, 뭐 때문이에요? 흑해 곡물 협정 때문이죠.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, 일단 이 사료주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, 2022년도, 자, 2022년도에 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뭐가 올랐어요? 이 국제 곡물, 자, 국제 곡물 가격이 엄청 크게 올랐죠.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밀, 보리, 옥수수, 자, 이런 주요 곡물 수출량이 전 세계에서 이 3위, 4위 할 정도로 수출 대국이라 그랬던 건데, 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 곡물, 자,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고, 이 러시아가, 자,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수출길을 막아버렸어요. 자, 곡물을 수출을 하려면 흑해를 지나야 돼요. 자, 흑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이 흑해를 장악하고 막은 거예요.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세계적인 곡물 수출 지역, 이 우크라이나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곡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. 그때 이제 이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 사료 관련주들도 급등하면서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. 자, 뭐 세력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, 이 세력들, 자, 세력들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걸 어떻게 미리 알아요? 이런 세계적인 이슈는 세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당연히 주가 상승 이후에
하락한 과정에서 뭐 이때 조금씩 오르는 과정에서는 뭐 조막순 세력들 들어왔겠죠. 이슈를 받으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린 이 종목에서는 이 세력의 움직임 이런 것보다는 곡물값, 자 곡물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유추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차트 잠깐 보시면 자 최근에 이 흑해 곡물협정 이슈들과 함께 이 사료주들 바닥 다지고 자 거래량 실리면서 박스권, 자 여기 박스권 형성했죠. 그러면서 자 이 단기 중기 평선이 뭘 뚫었어요. 이 장기 평선 돌파했죠. 이게 뭐예요? 바로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거예요. 아직 오를 자리가 더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일단 이 곡물값 안정화, 이 흑해 곡물협정으로 곡물값이 안정화되면서 사료주들, 이 곡물주의 악재가 터진 거긴 하지만 현재 가격 유지하고 있죠. 오히려 상승 나와요. 이런 걸로 봐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? 이 세계 곡물값, 이 곡물값과 러시아,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뉴스 계속 봐야 돼요. 물론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이거 언제 다 확인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고, 곡물값 오르고 있다, 떨어지고 있다, 제가 대신 봐드릴 거고, 지금 러시아 움직임 보인다, 조만간 이 미래생명자원 슈팅 나올 것 같다,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예요. 제가 주말간에도 분석해서 문자 보내드렸고, 금일 상승 나왔죠. 이번 주말간에도 이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시키자마자 자 공격하려는 모습 나왔어요. 당연히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겠죠. 흑해 협정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요. 이런 내용들 제가 대신 파악해서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위에 보이는 제 번호 보이시죠? 자 010-9589-1279번으로 뭐 숫자 1번, 문자 1번 아니면 뭐 미래생명자원,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달라는 거예요. 뭐 또 사료주, 곡물주가 아니더라도 보유 중인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안 안내해드릴 거고요. 자 어찌됐든 계속해서 알아보면 이 사료주, 자 곡물주가 폭등을 시작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건 당연히 곡물값이 안정화되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주가도 힘이 빠졌던 건데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? 바로 흑해 곡물협정이 있었죠. 자, 이 곡물값이 상승하니까 이 중동,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량난이 일어났어요. 그렇게 되면서 이 글로벌 이슈로 커졌죠. 작년 7월에 유엔과 터키에서 나서면서 러시아를 중재하기 시작했어요.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? 바로 이 흑해 곡물협정이에요. 이때 이 흑해 협정을 통해서 22년 7월부터 몇 개월간 4개월간 곡물 비료 등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게 협정을 맺었어요. 이 결과 22년도 8월부터 수출이 재시작되면서 드디어 이 곡물값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죠. 자, 그러면 이제 안정화된 거니까 이 곡물값이 안정화 끝난 거니까 사료주 미래 없는 거 아니냐? 주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그리고 애초에 이 사료주, 이 곡물주를 장기 투자시려고 사신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. 일단 이 흑해 곡물 협정이 나오자마자 이 러시아에서 어딜 공격했어요? 우크라이나를 또 공격했어요. 얘네가 협정 맺자마자 또 공격한 거예요. 이때 뉴스에 나왔던 게 뭐 협정 종이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격한다 이런 말들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이번에도 이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다고 해도 러시아는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이 협정을 언제든지 깨버리고 이 곡물값이 다시 폭등하면서 이 주가도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료주, 곡물주를 매매할 거면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곡물값을 보라는 거였고요. 자,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 러시아가 또 이상한 행동한다. 협정 연장했으면서 또 이 러시아 공격 또 시작했다. 이거 월요일날 상승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. 얘네 러시아 말로만 협정이다 뭐다 하지 계속 우리 요구 조건 들어줘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. 실제로도 22년 10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했다. 러시아가 말한 거예요. 우리 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중단하겠다. 이렇게 말했었어요. 하지만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 유엔, 터키 이렇게 개입한 이상 이 러시아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. 그런 결과 이 11월 17일에 다시 4개월간 연장했고 연장을 거듭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종료일이 언제였냐? 이 5월 18일.
5월 18일 날 이 흑해 곡물 협정이 끝나는 거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곡물값이 폭등할 것 같으니까 이 사료주들, 곡물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 중이었던 거예요. 자, 하지만 이번에도 자,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서면서 결국 이 흑해 곡물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됐죠. 그래서 이렇게 최근까지 오르던 주가가 다시 하락했던 건데 보시다시피 아직 박스권이에요. 상단 부분 박스권이죠.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. 상승. 다시 협정을 깰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거고, 이 협정을 깨는 게 아니더라도 이 러시아 측에서는 곡물 수출권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들 요구 조건을 내세울 거기 때문에 이때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물론 이 우크라이나나 유럽연합에서 식량을 무기화하고 이 곡물, 이 사료들을 무기화하고 협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고, 러시아에서도 이 글로벌 식량 안보를 무기 삼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번 곡물협정, 흑해 곡물협정을 통해서 안전과 기회를 보장할 생각이 있다. 하지만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생각해 봅시다. 이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. 얘네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남부 지역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발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곡물을 무기 삼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유엔이랑 우크라이나에서 이 흑해 협정을 2개월, 4개월 이렇게 연장해 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1년 연장해 줘. 이랬는데 러시아에서 이 2개월, 4개월 연장을 고집한 거고요.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흑해 협정, 흑해 협정이 남아 있는데 이걸 파기하고 전쟁을 키우는 것보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너네가 조건 안 들어줘서 유엔, 우크라이나 너네가 조건 안 들어줘서 우리 흑해 협정 연장 안 하는 거야.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할 거잖아요.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냐? 궁극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력에 두고 싶은 거였죠.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하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거 말고 이번에 흑해 곡물 협정을 맺으면서 얘네가 원하는 조건이요.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스위프트,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복귀시켜 달라는 거예요. 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제재를 시킨 게 바로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시킨 거예요. 이게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이고 전 세계가 모여있는 전산망이라서 세계 금융의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장악한 흑해보다 더 강한 제재 수단인데 쉽게 안 풀어주겠죠. 그러니까 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거고요. 자기들이 더 불리한 상황이니까 한 발 물러서면서 흑해 곡물협정 연장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는 뜻은 뭐겠어요? 이거 스위프트 시스템 흑해협정 이슈되면서 상승 다시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. 진작에 합의점을 빨리 찾고 전쟁 끝낼 수 있었으면 1년 넘게 전쟁을 이어올까요? 그리고 이런 곡물 관련주들, 사료 관련주들 여름에 더 큰 상승 나와요. 왜 나올까요? 여름에 뭐가 심해요? 이 가뭄. 가뭄도 심하고 장마도 심해요.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. 가뭄이랑 장마가 심하면 당연히 곡물값, 사료값 올라요. 그렇게 된다면 주가도 상승 나온다는 거예요. 지금 5월인데 벌써부터 엄청 덥잖아요. 이 가뭄, 장마 이슈로 주가 상승할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지금 이 흑해 곡물협정 맺어서 곡물값 안정화된다.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, 조정 나올 때 매수 타점이 나온다는 거죠. 여름에 이 가뭄 장마 심할 때 흑해 협정, 연장 기간인 2개월, 이번에 2개월간 연장됐죠. 이 기간도 끝나요. 이거 뭐 힌트를 다 드린 건데 이래도 어렵다.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러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1번 아니면 뭐 사료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달라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.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.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.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,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. 그냥 이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.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? 바로 이 2차 전지. 2차 전지였어요.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BM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.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.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.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.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,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
자,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, 자,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,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,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? 일단 저는 이 AI, 그리고 반도체,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,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.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자,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, 자, 일단 AI,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,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,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,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. 자, 다음으로는 반도체. 뭐 언제적,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? 삼성전자 다 죽었다.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. 자,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.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?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.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, 자, 다 알고 계시죠?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, 자,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.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,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. 자,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, 자,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이 미국, 자, 미국이나 유럽,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.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?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. 이 돈 되는 폐배터리, 자,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, 자,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?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, 자,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, 자,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,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, 자,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,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. 자,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, 자,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, 이 AI, 반도체,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.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, 자,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
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,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. 자,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문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.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,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.